60세 이상이라면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야만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조용히, 아주 느리게, 그리고 본인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지고, 반대로 일찍 알아차리면 단 몇 달 만에도 놀라울 만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60세 이후 근육이 빠지는 신호 5가지.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이가 들면 당연하지 라고 넘겨버리는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5가지 신호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대구,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떤 지역의 시니어분들이 근육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참여 요청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내 몸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 라는 첫 번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이자 면역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10년 동안 근육의 1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직 잘 걷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무릎만 아픈 거지 근육은 괜찮아. 나이 들어서 피곤한 건 당연하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들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걷는 능력보다 먼저 떨어지는 능력이 있고 무릎 통증보다 앞서 나타나는 근육 경고가 있습니다. 피곤함도 사실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첫째, 근육 감소는 통증을 만들지 않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천히 진행되어 다른 이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화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의미를 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흐릿한 신호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 감소의 초기 신호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보폭 감소가 가장 빠르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진은 균형 감각의 약화가 먼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허벅지 근육의 힘이 단 10% 떨어져도 계단의 난이도가 2배로 어려워진다고 분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계단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일어설 때 두 손을 짚게 되지는 않나요? 스스로 모르게 숨이 더 차거나 다리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육이 보내는 신호를 알면 회복의 길도 보인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신호뿐 아니라 그 신호가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근육을 되살릴 수 있는지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할 근육을 되돌리는 4가지 좋은 변화는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5가지를 확실히 배우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이후 근육이 빠지는 신호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신호를 정확히 아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근육이 빠지고 있는 사람과 근육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은 아침에 몸이 무겁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기운이 없다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근육량 변화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근육이 충분한 사람들은 아침에 혈당순환 천 조절이 부드럽게 작동해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빠지는 분들은 자는 동안 천 유지가 어려워지고 혈액순환 속도가 떨어지며 기초 대사율 역시 낮아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아침에 몸이 유난히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 몸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제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잠을 설쳐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작은 불편감이 근육 감소의 가장 빠른 경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다는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근육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즉, 근육이 살아있을 때 몸은 밤새 확실히 회복하고 다음날 바로 움직일 준비를 갖춥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시니어들은 아침에 기운이 빠지고 허리가 굽고 몸이 무거운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수면의 질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또 다른 연구진은 노화로 인한 신경계 둔화를 원인으로 들며 일부는 호르몬 리듬 변화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문들에서는 근육량이 낮아지면 수면 회복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아침 컨디션은 근육 건강의 종합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밤사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 묘키네 이라는 물질 덕분에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립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피곤함이 훨씬 적고 관절이 부드럽고 얼굴 혈색도 더 좋습니다. 반면 근육이 적은 사람은 같은 시간을 자도 개운함이 떨어지고 피곤함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옆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이 가벼우신가요? 아니면 한참을 버티다가 움직이게 되시나요? 이 질문 하나로 근감소의 초기 단계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아침에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분들은 아침에 딱딱함, 무거움, 기운 없음이 반복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아침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몸이 가볍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허리, 무릎, 고관절에 뻣뻣함이 줄어든다. 전날의 피로가 확실히 회복되어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이 난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아침 변화를 만들어주는 근육의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의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둥은의 역할을 가장 크게 봅니다. 이 두 근육은 우리 몸의 기동성 엔진이며 서있기,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 모든 기초 움직임의 중심입니다. 이 부위가 살아있으면 아침에 몸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아침 내 몸의 상태는 근육이 살아있다는 신호였을까? 아니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을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바꿀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이 지켜질 때 숨이 덜 차는 이유, 즉
근육과 호흡력의 놀라운 관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예전에는 평지 걷기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금방 답답해져요. 숨이 가쁘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지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숨이 차는 현상은 단순히 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육의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한 사람은 조금 빨리 걸어도 호흡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금방 안정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든 사람은 같은 속도로 걸어도 훨씬 빨리 숨이 차고 회복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근육은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양이 줄어들면 몸은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즉, 같은 동작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산소 요구량이 불균형해집니다. 그 결과 심장과 폐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숨이 차오르기 쉬워집니다. 특히 많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근육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 둥근과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두 부위는 걷기와 계단 오르기뿐만 아니라 호흡의 효율과도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큰 근육들이 움직일 때 혈액이 강하게 순환하며 심폐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살아있을 때는 혈액이 온몸으로 부드럽게 돌고 산소 공급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숨이 덜 차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이 많은 노년층은 평지를 걸을 때도 몸이 스스로 리듬을 잡습니다. 호흡이 일정하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며 조금 빨리 걸어도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숨이 차는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20분 걸어야 숨이 찼다면 지금은 5분만 걸어도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다리가 쉽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꽤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숨이 차는 것이 노화 때문인지, 체력 저하 때문인지, 근육 감소 때문인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연구진은 폐 기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심장의 펌핑 능력 변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급격히 하나의 방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순간 호흡의 안정성이 무너진다. 다시 말해 숨이 차는 것은 폐보다 근육이 먼저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숨이 차면 근육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숨이 찰 때 다리가 먼저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먼저 답답합니까?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다리가 먼저 풀린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곧 근육의 지구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근육이 충분하게 유지된 분들은 숨이 차더라도 금방 회복됩니다. 다리의 탄력도 살아있고 금방 리듬을 되찾습니다. 반대로 근감소가 진행되는 분들은 회복이 느리고 숨이 찬 상태가 오래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지고 다음 날까지 여파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언제 숨이 차기 시작하는가? 예전보다 빨라졌는가? 이 질문 하나로 근육의 현재 상태를 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호흡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이 살아있으면 걷기 리듬이 일정해지고 숨이 천천히 차며 회복이 빠르고 심폐기능이 덜 부담받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짧은 거리에서도 숨이 차고 가슴과 다리의 리듬이 깨지고 피로가 오래가고 일상생활 전체가 버거워집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회복의 길은 훨씬 빨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앉았다 일어나기가 쉬워지는 이유, 즉 근육이 살아있을 때 일상 동작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기본 동작은 근력, 균형, 관절 안정성, 신경 반응 속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종합 테스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체 근육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전신의 협응력, 중심 잡기 능력, 허리 안정성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묻곤 합니다. 요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자연스럽게 몸이 들리나요? 아니면 한번 힘을 주고 나서야 이뤄지나요? 이 질문 하나로 근육 상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의자에서 몸을 밀어 올릴 때 하체 전체가 하나의 강한 기둥처럼 움직입니다. 다리가 먼저 떨리지 않고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으며 몸이 끊김없이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부위가 탄탄하게 유지되면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든 사람은 작은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뒤로 흔들리거나 무릎이 덜컥거리거나 두 손을 무릎이나 의자 팔걸이에 대고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 조절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근육이 일어서기 동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쟁이 오래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집단은 엉덩이 근육의 역할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두 근육이 함께 작동할 때만 안정적으로 일어서는 동작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이 약해지면 일어나는 동작에서 균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상체가 과도하게 앞으로 쏠리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무시하면 근감소증이 조용히 더 깊게 진행됩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앉았다 일어나기가 쉬워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과정 때문입니다. 하체 근육이 강하면 엉덩이에서 허리까지 이어지는 힘의 전달이 자연스럽고 탄탄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일어나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게다가 근육이 살아있을 때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허리가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매우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몸 안에서는 조용히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진 사람들은 일상에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다시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동작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어서기 동작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건강 곡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는가? 요즘은 두 손을 짚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려운가? 일어설 때 다리보다 허리가 먼저 아픈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자가 점검이 아니라 향후 회복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육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동작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일어설 때 몸이 덜 흔들리고, 다음에는 무릎이 안정되고, 그 다음엔 손을 짚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도 바로 이것입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힘을 주지 않고도 일어났어요. 이 변화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 전체가 다시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의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근육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밤 통증이 줄어드는 과정, 즉 근육 회복이 염증과 수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이 되면 다리에서 욱신거리는 느낌이 올라오고 허리가 묵직해지고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당김이 반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 동안은 괜찮다가도 누워서 몸이 조용해지는 순간 통증이 도드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렇다, 베개나 매트리스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량 감소와 염증 조절 능력 저하가 밤 통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라 전신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밤사이 염증을 진정시키고 조직 회복을 돕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물질의 분비량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 결과 낮에 쌓였던 미세한 염증이 밤까지 이어지고 통증 신호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 밤마다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충분히 유지된 분들은 밤에도 혈액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근육 내 온도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통증이 적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근감소가 진행된 분들은 근육 안의 미세순환이 떨어지고 근육 온도가 떨어지며 누워있을 때 조직이 굳어지는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밤 통증은 더 빠르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밤 통증의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연구진은 관절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집단은 신경계의 민감성 증가를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점점 더 근육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순간 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염증량이 올라가며 모든 감각이 민감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이 적은 노년층에서는 낮 동안 매우 작은 충격이라도 밤에 증폭되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계단 오르기, 잠깐의 오래 서 있기, 가벼운 장보기 같은 활동도 근육이 없을 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낮 동안 쌓인 이 미세 피로는 밤에 통증으로 변하며 누우면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밤만 되면 몸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증상이 바로 이 밤 통증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주 만에 밤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 예전에는 누우면 다리가 당겼는데 요즘은 편안하게 잠들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실제로 염증을 조절하고 회복력을 되찾고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회복될 때 밤 통증이 줄어드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근육 내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피가 잘 돌기 시작하면 근육 안에 산소 공급이 안정되고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피로가 덜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염증 조절 호르몬과
마이오카인의 분비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들은 밤의 조직을 진정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의 온도 유지 능력이 회복됩니다. 근육 온도는 수면의 질과 통증 민감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근육이 살아날수록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통증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밤에 몸이 편안해지고 뒤척임이 줄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덜하고 몸이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밤에 어떤 통증을 느끼는가? 예전보다 통증이 더 잦아졌는가? 더 깊어졌는가? 혹시 잠들기 전에 다리나 허리의 긴장이 심해지지는 않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자가 체크가 아니라 근육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근육이 보내는 초기 경고를 놓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 통증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변화는 근육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이 빠지는 대표 신호, 걸음걸이가 좁아진다. 즉, 보폭 감소가 왜 근감소의 가장 빠른 경고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보폭 감소, 즉 걸음걸이가 좁아지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속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폭의 길이가 근육 건강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걷는 속도는 성격이나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폭은 순수하게 근육의 힘과 균형 능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보폭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면 몸은 이미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멀리 디디던 발걸음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짧아지고 땅을 지탱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요즘 걸음이 좀 짧아지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폭이 좁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다리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걸음걸이는 하체 근육뿐 아니라 고관절, 허리 근육, 골반 주변의 안정성, 심지어는 신경계 반응 속도까지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보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여러 기관 중 하나 이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앞 근육입니다. 이 두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를 앞으로 길게 내딛는 힘이 떨어지고 걸을 때 추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짧아지고 몸의 중심이 흔들리며 걸음 속도도 점점 느려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보폭 감소가 넘어짐 위험 증가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보폭이 줄어든 시니어는 넘어질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심 이동 거리가 짧아지면 균형을 잃었을 때 회복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보폭이 좁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의학자들 사이에서는 보폭이 줄어드는 원인이 근육 때문인가, 신경계 때문인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일부 연구진은 신경계의 반응 속도 저하를 원인으로 보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관절의 유연성 감소를 원인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근육 지구력과 둥은 힘 감소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에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낮은 시니어일수록 보폭이 눈에 띄게 짧고 보행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근육이 충분한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발끝과 무릎, 엉덩이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발이 땅을 짚는 느낌이 아니라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이런 형태의 걸음은 보폭이 길고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넘어짐 위험도 낮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약해진 사람들은 걷는 동안 다리가 끌리는 듯한 느낌이 생기고 발끝이 땅을 스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이것은 넘어짐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폭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안내드리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 안에서 10걸음만 걸어보십시오. 예전보다 걸음의 강력이 줄어든 느낌이 있는지, 발의 리듬이 끊기는지, 다리가 무겁게 끌리는지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현재의 근육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폭 감소는 근감소증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걸음의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발걸음이 부드러워지며 다리의 탄력이 돌아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부터 다시 걷는 느낌이 좋아졌어요. 발걸음이 가볍고 길어졌어요. 이 말은 근육이 다시 일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걸음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 보폭이 짧아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전보다 다리가 무겁고 중심이 흔들리는가? 이 질문들의 답이 바로 현재 근육 건강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이 빠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위험 신호,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계단만 올라가면 숨이 더 차고 허벅지가 금방 뻐근해지고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이 저릿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처음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도 바로 계단을 오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근력과 지구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이 매우 정교하게 동시에 작용해야만 계단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근육의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진단 동작이라고도 불립니다. 의학 현장에서 노인들의 근감소 정도를 파악할 때 계단 오르기 능력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히 유지된 사람은 계단을 오를 때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고 다리가 발판을 강하게 밀어 올리며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감소가 진행된 사람은 계단을 오르는 첫 2-3 걸음에서 바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 작은 계단도 유난히 높게 느껴진다.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야 한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의 추진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자들은 그동안 계단 오르기 어려움의 핵심 원인에 대해 여러 관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일부는 무릎 관절의 연골 건강을 중요하게 봤고, 어떤 연구팀은 심폐 기능이 문제라고 했으며, 다른 학자들은 고관절의 유연성 저하를 원인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의 약화, 즉 하체 근육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단을 오르는 순간 몸 전체의 균형 감각과 추진력이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가장 큰 힘을 내야 하는 근육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몸을 앞으로 끌어올리는 메인 모터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나 종아리가 그 힘을 대신하려고 과도하게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무릎 통증, 다리 떨림, 중심 흔들림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근감소증의 중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진 사람들의 걸음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약해진 사람들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해 발끝이 계단 모서리에 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가 넘어짐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다시 말해, 계단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첫 몇 계단부터 이미 힘이 빠지나요?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불안한가요? 계단을 오르고 난 뒤 허벅지나 엉덩이가 쉽게 떨리나요? 예전보다 계단이 훨씬 높게 느껴지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 감소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계단이 힘들어지는 변화는 근육 회복이 시작될 때 가장 빠르게 개선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계단에서 숨이 덜 차고 다리에 밀어 올리는 힘이 돌아오고 무릎의 부담이 줄고 중심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요. 손잡이를 안 잡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허벅지가 다시 탄탄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근육의 기능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다는 명확한 징표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근감소가 진행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인 팔에 힘이 빠지는 변화, 즉 상체 근력이 약해질 때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빠질 때 대부분은 다리나 허벅지가 먼저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하체 근육 감소가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상체 근력의 변화 역시 근감소에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팔과 어깨에 힘이 빠지는 변화는 전신 근감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팔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일상 속 작은 동작이 달라집니다. 물을 따를 때 손목이 꺾이거나 냄비를 들 때 힘이 빠지고 겨울옷을 입을 때 어깨가 뻣뻣해지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팔이 쉽게 떨립니다. 처음에는 오늘따라 힘이 없네 정도로 넘기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팔 전체가 무거운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근육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팔 근력이 약해지는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깨 주변 근육의 소실입니다. 어깨 관절은 몸에서 가장 넓게 움직이는 관절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이 관절을 지지해주는 삼각근, 회전근개, 승모근이 약해지면 팔을 드는 동작 자체가 무겁고 버거워집니다. 둘째, 상완근과 전완근의 지구력 저하입니다. 팔은 다리처럼 큰 근육이 아니라서 근육이 조금만 줄어도 힘이 훨씬 빨리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팔 근력의 감소는 체감이 빠르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의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상체 근력 저하는 노화 때문인가? 아니면 근감소 때문인가? 어떤 학자는 어깨의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연구자는 신경계의 지연 반응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공통적인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체 근력이 약해지는 것 역시 근감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전신 근력 감소의 조기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팔에 힘이 빠지는 변화가
일상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팔탄력이 생기면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넘어짐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손을 짚는 순간 팔 힘이 버티지 못해 골절이나 손목 주변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팔 근력 저하는 단순한 움직임의 불편함이 아니라 전신 보호 장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물건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합니다. 5mm 생수병 정도도 몇 초만 지나면 손목과 팔이 떨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옵니다. 반대로 근육이 충분한 사람들은 같은 동작을 해도 손과 팔의 긴장도가 흔들리지 않으며 허리까지도 안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팔 근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이 전신 안정 장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냄비를 옮길 때 힘이 빠진다고 느끼는가? 팔을 90도로 들어 올릴 때 금방 피로해지는가?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동작이 예전보다 불편하거나 힘든가? 물건을 들다 보면 팔보다 손목에 무게가 몰리는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체 근력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팔 근력은 하체보다 회복 반응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팔 근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운동의 효과가 빨리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근육 회복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팔이 가볍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냄비를 들 때 흔들림이 줄어든다. 어깨가 덜 굳고 관절이 편안해진다. 손목의 부담이 줄어든다. 많은 환자들은 팔 근력이 회복될 때 다음과 같은 공통된 표현을 합니다. 예전처럼 팔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세수할 때 팔이 무겁지 않아요. 찬장을 열 때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변화는 기분적인 것이 아니라 근육이 실제로 역할을 되찾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상체 근력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체가 약해지면 호흡, 자세, 균형, 일상 안전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즉, 팔이 보내는 작은 변화는 몸 전체의 미래를 알려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이 빠질 때 거의 모든 분들이 느끼는 또 하나의 핵심 신호,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떨어지는 이유를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기운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축 처져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 피로감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 관찰에서는 근육 감소가 진행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전신적인 신호가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즉, 힘이 없고 기운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왜 근육이 줄어들면 하루 종일 피곤함이 이어질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몸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다시 말해, 같은 일을 해도 더 쉽게 지치고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피로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흡수하는 힘이 떨어지고 혈당 변동폭이 커집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몸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밥을 먹고 나면 갑자기 힘이 쭉 빠진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근육은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속의 미세 염증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이 염증은 통증뿐 아니라
만성 피로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밤에 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피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의 만성 피로는 근육 감소 때문인가, 호르몬 때문인가, 아니면 단순한 노화인가? 어떤 연구자는 호르몬 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또 다른 학자는 수면 문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연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할 때 만성 피로가 급격히 증가한다. 실제로 근육이 적은 사람일수록 피로 회복 시간이 길어지고 오후로 갈수록 기운이 떨어지고 저녁에는 움직일 마음조차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피곤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약해져 버린 몸은 평소에 사소한 움직임조차 큰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피로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든 사람들은 잘 눕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 온도도 낮아집니다. 이렇게 미세한 순환 저하가 피로감을 누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이상하게 앉아만 있어도 몸이 무거워진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가? 가벼운 활동만 해도 쉽게 지치는가?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오는가? 저녁에는 몸이 붓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는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 감소로 인한 에너지 저하가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피로감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낮에도 덜 피곤해요. 움직여도 예전처럼 기운이 빠지지 않아요.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졌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되살아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혈당 조절 능력, 염증 조절 능력, 순환 능력이 함께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로가 줄어든다는 것은 근육이 다시 몸의 중심 역할을 되찾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루 동안 언제 가장 피곤해지는가? 그 답은 현재 근육 건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신호들을 하나로 연결해 몸이 보내던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즉 감정적 의학적 통합을 통해 희망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신호들, 보폭이 줄어들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밤에 통증이 생기고 하루 종일 피곤한 변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바로 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느꼈던 작은 불편함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던 신호들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몸의 신호를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거나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신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두려움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들고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몸은 절대로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이해했다면
이미 몸과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근감소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린 사람과 늦게 알아차린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조기 발견이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진은 근육 감소는 나이와 함께 진행되므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장기 추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몸의 신호를 일찍 이해한 사람일수록 회복 속도와 회복 범위가 훨씬 크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고 행동이 바뀌고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멈춰 세우지만 이해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시니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단이 힘들어진 게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침에 몸이 무거운 게 무슨 병인 줄 몰랐어요. 보폭이 줄어든 게 위험한 신호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분들은 몸이 보내던 신호를 처음 이해한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나니 두렵지 않았고, 두렵지 않으니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니 몸이 조금씩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감정적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걸음이 불안하면 외출이 줄고, 활동이 줄면 자신감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나 몸의 신호를 이해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불편했는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몸이 보내온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신호들을 하나로 정리하고 건강한 근육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는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근육 감소의 신호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폭이 줄어들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밤 통증이 늘어나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변화는 모두 근육이 보내는 연속된 메시지였습니다. 이 신호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단순한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함께 보면 몸이 얼마나 일관되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지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변화들은 단순히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고 있던 초기 알림입니다. 초기 알림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아직은 여러분과 대화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한 상태는 몸의 신호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통증도 없고 변화도 없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근육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단계보다 훨씬 더 앞에서 이 변화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5가지 신호를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침에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 2. 걷는 보폭이 줄고 발이 끌리는 느낌이 든다. 3.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숨이 쉽게 찬다. 4. 팔과 어깨에 힘이 떨어져 일상 동작이 버거워진다.
5 밤 통증과 낮 피로가 반복되고 몸의 회복이 느리다. 이 신호들은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다른 하나가 나타나고 결국 전체가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기에도 4가지의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의 회복 여정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일관된 변화입니다. 첫 번째 회복의 길은 아침의 변화입니다. 근육이 되살아나면 가장 먼저 아침이 달라집니다. 몸의 무게감이 줄고 일어나는 동작이 가벼워지고 허리와 다리의 경직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침의 변화는 하루 전체의 회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길은 보행 능력의 변화입니다. 보폭이 넓어지고 발걸음이 부드러워지고 숨이 덜 찹니다. 이 변화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앞으로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긍정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회복의 길은 통증의 감소입니다. 밤 통증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묵직함과 열감이 줄어들며 낮 동안의 불편함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염증이 줄고 순환이 좋아지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강력한 변화입니다. 네 번째 회복의 길은 에너지의 회복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몸은 다시 에너지를 생산할 힘을 찾습니다. 오후 피로가 줄고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나며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지가 되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 회복의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좋아지면 걷기가 가벼워지고, 걷기가 가벼워지면 통증이 줄고, 통증이 줄면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살아나면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 근육은 더 빨리 회복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선순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항상 작고 일관된 변화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지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신호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시작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5가지 신호는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어떤 회복의 변화를 이미 느끼고 있는가? 앞으로의 6개월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 방향을 실제로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즉,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의 근육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여러분의 결심을 다져주는 부드러운 응원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안내드리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해온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신호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폭이 줄어들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밤 통증이 찾아오고 하루 종일 기운이 떨어지는 변화는 모두 몸이 조용히 내보내는 도움의 표시였습니다. 이 신호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근육을 되돌리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고 회복의 속도는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연구에서도 60세 이후에도 70세 이후에도 심지어 80세 이후에도 근육은 충분히 회복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출발점에 도착하셨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했다는 것은 이미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으로 채워질 차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다리가 무겁고 걸음이 흔들리고 계단을 오르는 게 두려워서 외출 자체를 회피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한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10분씩의 짧은 움직임. 그 다음에는 하루 보폭을 조금 넓혀 걷기.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쉽게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복은 이런 식으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움직이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바라는 내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삶, 내 힘으로 사는 삶, 그 바람은 결국 근육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을 앞으로 다시 움직이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작은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에 계신 다른 분들이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과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가장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많은 시니어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누름이 아닙니다. 그 행동은 나는 내 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회복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함께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